이번 시간에는 기단과 전선에 대해 공부해 보기로 하자. 먼저 기단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기단이라 함은 넓은 장소에 오래 머물러 기온이나 습도 등의 성질이 비슷한 큰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한다. 이 기단의 성질은 발생 장소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대륙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건조한 성질을 가지게 되고 해양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다습한 습기를 많이 가진 공기덩어리가 된다. 그리고 추운 고위도 지방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한랭한 성질을 가지게 되며 따뜻한 저위도 지방에서 만들어진 공기는 온난한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생성된 기단은 이동하면서 지표의 영향을 받아서 성질이 변하게 되는데 옆에 그림을 참고해 본다면 한랭 건조한 육지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차고 건조한 성질을 가지게 되고 이 기단이 따뜻한 바다를 지나게 되면 따뜻한 바다로부터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 기온은 높아지게 되고 수증기의 양이 증가해서 비를 내리기도 한다. 이렇게 기단은 이동하면서 지표면에 영향을 받아서 성질이 변할 수 있다. 이어서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대표 기단으로 5개가 있는데 시베리아 기단, 양쯔강 기단, 오츠크해 기단, 북태평양 기단, 그리고 적도 기단이 있다. 먼저 이 기단들의 성질을 살펴본다면 남북으로 나눴을 때 북쪽에서 형성된 시베리아 기단과 오츠크해 기단의 경우는 한랭한 성질을 가지게 되고 그에 반해 남쪽에서 만들어진 나머지 3개의 기단은 기온이 높은 고온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번에는 동서로 나눴을 때 대륙에서 만들어지는 시베리아 기단과 양쯔강 기단의 경우는 건조한 성질을 가지게 되고 나머지 오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과 적도 기단의 경우는 바다에서 만들어져서 다습한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 5개의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데 특히 시베리아 기단의 경우는 추운 겨울철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되고 거기에 반해 양쯔강 기단의 경우는 봄 또는 가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된다. 나머지 오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과 적도 기단의 경우는 우리나라 여름철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 초여름에 오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게 되면 두 기단의 세력이 비슷한 상태고 둘 다 다습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비를 내리게 되고 장마 전선을 형성하게 되는 대표 기단이 바로 오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다. 그리고 오츠크해 기단의 세력이 약해져서 물러나고 나면 북태평양 기단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무더운 여름 날씨가 시작되게 된다.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은 우리나라 여름 날씨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고 오츠크해 기단은 초여름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고 적도 기단은 적도 해상에서 발생한 기단으로서 우리나라에 태풍을 몰고 오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각 기단의 성질을 한번 표로 정리해 본다면 시베리아 기단의 경우는 한랭 건조한 성질을 가진다고 했고 양쯔강 기단의 경우는 온난 건조한 성질이며 오츠크해 기단은 한랭 다습하다. 바다에서 만들어져서 수증기가 많은 상태이다. 북태평양 기단과 적도 기단의 경우는 고온 다습으로 성질이 같고 영향을 주는 계절을 살펴보면 시베리아 기단의 경우는 겨울철 날씨에 영향을 주고 양쯔강 기단은 봄, 가을에 영향을 주며 오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과 적도 기단은 모두 여름인데 오츠크해 기단의 경우는 특히 초여름에 영향을 많이 주고 북태평양 기단은 여름 전반 날씨에 영향을 주게 되고 적도 기단의 경우는 우리나라 여름 날씨에 영향을 주는데 태풍을 몰고 오기도 한다고 했다. 그리고 오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장마 전선을 형성한다고 얘기했다. 잘 기억을 해주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성질이 비슷한 공기덩어리 기단에 대해 배워봤고
이어서 전선에 대해 배워보기로 하자. 전선을 알려면 먼저 전선면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전선면이라 함은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날 때 생기는 경계면을 전선면이라 하고, 이 전선면이 지표면과 만나서 생성되는 경계선을 전선이라고 한다.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 전선을 형성하다 보니 전선을 경계로 해서 기온과 습도와 바람 등 날씨 변화가 심하게 된다. 이런 전선의 생성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조를 준비하고 가운데 칸막이를 설치한 다음 각각 더운 물과 찬물을 칸막이 양쪽에 넣고, 찬물에는 푸른색 잉크를 떨어뜨리고 더운 물에는 붉은색 잉크를 떨어뜨린 다음 칸막이를 제거하게 되면, 더운 물과 찬물이 바로 섞이는 것이 아니라 더운 물이 찬물 위로 서서히 올라가면서 경계면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경계면이 전선면이 되고, 전선면이 수조 바닥과 닿은 경계선이 전선이 된다. 이런 원리로 공기들이 전선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어서 전선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전선의 종류에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과 폐색전선 그리고 정체전선이 있다. 이 중에 한랭전선을 먼저 살펴본다면, 한랭전선은 말 그대로 차가운 공기의 세력이 셀 때 한랭전선이 형성되고,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만나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위로 밀어 올려주면서 이동하는 전선이 한랭전선이다. 이때 항상 상승하는 공기는 따뜻한 공기가 되고,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려주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강하게 되고, 그래서 한랭전선에서는 저군형 구름이 생성되게 되며 이동 속도는 빠르게 된다. 거기에 반해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주인공이고, 따뜻한 공기가 스스로 찬 공기를 타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형성되는 전선이 온난전선인데, 그러하다 보니 온난전선은 한랭전선에 비해서 상승기류가 약하게 되고 청운형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동 속도가 느리다. 그리고 폐색전선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만나 겹쳐져서 형성되는 게 폐색전선이며, 정체전선은 세력이 비슷한 두 기단이 만나서 한 장소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형성된 전선을 정체전선이라고 한다. 이때 전선의 기호를 살펴보면 A가 한랭전선이며 B가 온난전선이고 C가 폐색전선이며 D가 정체전선의 기호가 된다. 이때 정체전선의 경우는 아래쪽에 따뜻한 공기가 있는 상황이고 위쪽에 찬 공기가 있어서 찬 공기는 아래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며 따뜻한 공기는 위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둘의 세력이 비슷해서 이동을 하지 않고 한 장소에 머물면서 정체전선을 형성하게 된다. 이런 정체전선의 대표적 예로 우리나라 여름철에 형성되는 장마전선이 있다. 장마전선은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서 형성한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다. 그럼 이번에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그림으로 살펴보고 돌아와서 표를 채워보기로 하자. 한랭전선에 대해 먼저 살펴본다면,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주인공이라고 했다.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따뜻한 공기는 누군가가 밀어 올려주고 있으니까 상승기류가 강하게 되고, 그래서 저군형 구름이 형성되면서 전선면의 기울기는 급하고 찬 공기가 밀어붙이다 보니 전선의 이동 속도는 빠르게 된다. 그리고 저군형 구름이 소나기를 내리게 되는데, 이때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 형성되는 한랭전선의 뒤쪽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게 된다. 이때 A 지점에 우리 집이 있다고 하면 현재 따뜻한 공기로 기온이 높았는데, 얼마 후 한랭전선이 통과하게 되면 찬 공기가 몰려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온은 낮아지게 되고 기압은 높아지게 되며 소나기가 내리게 된다. 한랭전선의 특징을 잘 기억해주고 온난전선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이어서 온난전선에 대해 살펴본다면,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주인공이고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면을 타고 올라가면서 전선이 형성된다.
이때 누군가가 밀어 올려주는 게 아니라 따뜻한 공기 혼자 스스로 찬 공기면을 타고 올라가다 보니 상승 기류가 약하게 되고, 그래서 청운형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고 전선면의 경사가 완만한 상태가 된다. 전선의 이동 속도는 느리고 그리고 지속적 비가 넓은 지역에 오게 되는데, 이 전선면이 지면과 닿은 부분에 온난 전선이 형성되고 온난 전선 앞쪽 넓은 지역에 지속적 비가 내리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온난 전선이 통과하기 전 A 지점에 우리 집이 있다면 현재 우리 집은 지속적 비가 내리고 있다. 그러나 얼마 후 온난 전선이 통과하게 되면 비는 그치게 되고 따뜻한 공기에 의해서 기온은 높아지게 되고 기압은 낮아지게 됨을 알 수 있다. 표로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한랭 전선의 경우는 기울기가 급하고 구름은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졌었다. 그리고 강수 형태는 소나기였었고, 강수 지역은 전선의 뒤쪽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린다고 했다. 그리고 이동 속도는 빠르고 한랭 전선이 지나가게 되면 찬 공기가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기온은 낮아지게 되고 기압은 높아지게 된다. 거기에 반해 온난 전선의 경우는 기울기가 완만하고 상승 기류가 약해서 청운형 구름이 만들어진다고 했다. 강수 형태는 지속적 비가 전선의 앞쪽 넓은 지역에 내리게 된다고 했다. 이동 속도는 한랭 전선에 비해 느리다. 그리고 온난 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밀어붙이고 있는 관계로 온난 전선이 지나가게 되면 기온은 높아지게 되고 기압은 낮아지게 된다. 여기까지 해서 기단과 전선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기로 하자.